2025년 11월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미쉐린 스타를 받은 한식당입니다. 놀라운 것은 뉴욕에서 미쉐린 스타를 받은 한식당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미식의 중심지로 불리는 뉴욕에서 올해 미쉐린 스타를 받은 한식당은 무려 11곳에 달합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이 9곳,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단 1곳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은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표를 예매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중동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 시간대마다 거리를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 US 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말입니다. 경제 규모만으로 따지는 GDP 순위가 아닌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적 파급력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우리나라 영토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막강한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300년도 더 된 식민지 경영을 통해 전 세계에서 부를 끌어모았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과 기술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109위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5,100만 명으로 세계 28위입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주요 광물 자원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부를 축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멀쩡한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작은 나라마저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원조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US 뉴스가 대한민국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중국이 인구수와 경제 성장으로,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독일이 첨단 기술력으로 선정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 군사력, 그리고 압도적인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조합입니다. 먼저 기술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 없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와 기아는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놀랍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5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상군 전력만 놓고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인 4위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K9 자주포 1000문과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호주는 K9 자주포를,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강대국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강점입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글로리는 6억 시청 시간을 돌파했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들은 매년 전 세계 넷플릭스 TOP 10의 여러 작품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더욱 놀랍습니다. BTS는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했고 블랙핑크는 세계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에서 헤드라이너로 섰습니다.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등 새로운 K-팝 아티스트들도 계속해서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K-팝은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K-뷰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제 전 세계 뷰티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쿠션 팩트,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등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유리 피부, 물광 피부 같은 한국식 뷰티 용어들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뉴욕에서만 11개의 한식당이 미쉐린 스타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 음식이 이제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대한민국에는 광대한 영토도 풍부한 자원도 압도적인 인구도 없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식민지 자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으로 떠났던 광부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건설 현장을 일궈냈던 노동자들, 1970년대와 80년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근로자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자신의 금부치를 내놓았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노력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그 손자들은 이제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의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은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를 휩쓸고 있으며 K-팝 아이돌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장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군사력도 강해졌고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문화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전통과 현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켰고 그 결과 매우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년, 내년 US 뉴스의 강대국 순위 발표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4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위라는 것은 영국을 제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대영제국,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했던 그 나라를 말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제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순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6위든 4위든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는 이미 그 자체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증명해낸 가능성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인구가 적어도 사람의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한국산 제품들이 팔려나가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